퇴근길, 우편함에 꽂혀있던 하얀 우편물, 수취인란에 적힌 그녀의 이름과 외국인 등록증이라는 글자를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여보, 나왔어?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관에 놓여있던 그녀의 작은 운동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방문을 열자 서늘한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화장대 위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옷장에 있던 그녀의 옷가지와 캐리어는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생활비하라고 쥐어주었던 제 명의의 신용카드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입국한 지 2달 남짓, 그녀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증으로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치밀하게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제 나이 48, 어느 순간 뼈저리게 다가온 외로움과 노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제결혼 업체를 통해 22살의 베트남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중개수수료와 예물비만 3천만 원이 들었지만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이 아깝지 않았죠. 아내가 한국에 오고 첫 한 달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녀는 제게 사랑받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집착했습니다. 다문화 센터를 열심히 다니던 아내가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제게 외국인 등록증부터 빨리 신청해달라고 매일같이 졸라댔습니다. 아마도 우리 부부의 균열이 시작된 건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안방에서 그녀가 베트남어로 누군가와 격하게 통화하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들어가 보니 번역기 화면을 내밀더군요. 고향에 있는 오빠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당장 수술비가 필요해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내 아내의 가족이니까 남편 된 도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적금 하나를 깨서 1,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뒤엔 친정집 지붕이 무너졌다며 수리비 2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그럴 돈이 어디 있냐고 거절하자 그때부터 아내의 눈빛이 싸늘하게 돌변했습니다. 밤마다 안방문을 걸어 잠갔고 밥도 따로 먹었습니다. 나이 50에 데려온 어린 신부, 이 여자가 당장 도망이라도 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저는 철저한 을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돈을 보내줘야 했습니다. 수술비, 집 수리비, 동생들 학비, 그렇게 2달 만에 처가로 송금한 돈만 4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돈을 다 받아내고 외국인 등록증이 나올 때쯤 아내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다문화 센터 모임이 있다며 외출하는 횟수가 늘었고 밤늦게 짙은 화장을 한 채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돈줄로만 보나?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나? 수만 가지 의심이 들었지만 저는 바보처럼 따져 묻지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도망가고 한 달 뒤 그녀와 센터에서 어울리던 다른 이주 여성에게서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걔 한국 올 때부터 베트남에 남자친구 있었어요. 그 오빠요?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 명목으로, 지붕 수리비 명목으로 제가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보냈던 그 피 같은 4천만 원. 그 돈이 전부 그녀의 진짜 남자친구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심지어 그 돈으로 브로커를 매수해 그 남자친구마저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밀입국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철저하게 이용당했습니다. 그녀가 한국 땅을 밟고 합법적인 신분증을 얻고 자기 진짜 남자친구와 한국에서 살아갈 정착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완벽한 호구. 그게 제 역할이었던 겁니다. 당장 경찰서와 출입국 관리소로 달려갔습니다. 내 돈을 들고 튄 아내와 불법 체류자 남자를 당장 잡아서 추방해달라고 피를 토하듯 매달렸죠. 하지만 수사관의 대답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선생님, 정확히 어느 지방, 어느 공단 기숙사에 숨어 있는지 주소를 짚어주지 않으시면 저희도 당장 찾아내서 잡기가 힘듭니다. 그들은 너무나 영악했습니다. 제가 개통해준 핸드폰은 가출한 그날 밤 이미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자기들 커뮤니티 안에서 구한 대포폰을 쓰고 작은 하청 공장을 돌며 현금으로만 월급을 받고 숨어 지내니 추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아내가 가출하기 직전 다문화 쉼터에 남편이 매일 폭언을 하고 때렸다며 허위로 상담 기록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혼 소송을 하려 해도
잘못하면 제가 가정폭력범으로 몰려 오히려 그 여자의 체류 자격만 합법적으로 연장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마이너스 통장이자는 매달 제 목을 조여오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차갑고 넓은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는 것뿐입니다. 돈으로 가족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남자의 대가는 죽음보다 더한 끝없는 지옥이었습니다.